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무언가에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러시아의 한 발명가가 구상했던 이것은 인간의 보행을 도와주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는 종이 밖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120여 년, 세상에 등장해 실제로 움직이는 이것들을 우리는 웨어러블 로봇이라 부릅니다. 웨어러블 로봇을 거치면 하이힐을 신은 여성도 무거운 것을 거침없이 들어 올릴 수 있게 만듭니다. 마치 천하장사처럼 말이죠. The most important one, as you know, to give a property to this machine that the person can do things that he couldn't do without that device. 잃었던 신체를 대신해 기능을 도와주는 웨어러블 로봇과 보다 강화된 힘을 기대하는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사람처럼 강한 존재, 혹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주는 그런 존재를 꿈꿔왔습니다. SF 영화에서 보던 그런 로봇들이죠. 지금의 로봇들은 사람의 조종 없이 스스로 축구 경기를 합니다. 위험한 재난 현장에 투입돼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재난구조 로봇도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로봇 연구는 이렇게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로봇은요, 사람과 특별한 교감을 가진 그런 로봇들인데요. 사람 따로 로봇 따로가 아닌 사람과 로봇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와 함께 이런 새로운 로봇들을 만나보시죠. 올해 30살 스티브는 13년 전 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두 다리가 마비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When I'm floating above the ground on my wheelchair, I feel disconnected. I don't feel a part of the community as much so anymore. 몸의 불편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남과는 다르다는 생각에 좌절했다는 스티브. 그런 스티브의 마음이 단단해진 것은 이 회사와 인연을 맺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Morning, guys. Oh, you're eating lunch? 독특한 장비를 착용한 연구원들이 곳곳에서 눈에 보이는 이곳은 바로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스티브도 일을 시작해야 할 시간. And then this is all carbon fiber and steel, obviously. 스티브는 웨어러블 로봇을 직접 착용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식 직함은 로봇 파일럿. 스티브의 로봇은 과연 어떤 기능을 할까요? 놀랍게도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가는 스티브. 이 로봇은 척수가 손상돼 하지가 마비된 사람을 위한 보행 로봇입니다. The moment that I stand up and touch the ground, it's almost like the roots shoot down my feet and I get connected to the rest of you and we all connect. It's quite a strange avatar feeling thing. 스티브는 이 로봇을 착용하고 기계 부품 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Good. So I got these, the OD on this is wrong, so I was wondering if you can double check it. Yeah, definitely. We can definitely do that. Give you a better understanding. 일터에서 불편함은 없는지, 장시간 사용은 가능한지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티브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함으로써 꼭 필요한 기능만 탑재한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방금 본 것 같은 장치도 로봇이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로봇 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람의 형태를 띤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통 떠올리죠. 그럼 신체의 일부랑 연결된 장치도 로봇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봇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엑소스켈레톤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외골격이라고 그러죠. 골격은 동물체를 떠받쳐주는 견고한 구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척추동물의 체내에서 몸을 지탱하는 근육의 부착점을 내골격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부드럽고 약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단단한 껍질을 외골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곤충이나 절지동물이 외골격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외골격을 가진 곤충들이 자기 몸의 몇십 배의 무게를 든다는 사실입니다. 외골격의 놀라운 능력에 착안한 많은 과학자와 발명가들은 사람에게도 적용시킬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옷처럼 입는다는 의미를 가진 웨어러블 로봇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치가 로봇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 과거에는 로봇은 그냥 프로그래밍 가능한 움직이는 기계를 다 로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이제 고전적인 로봇의 정의고, 최근에 로봇은 인지하고 판단하고 동작하면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대적 의미의 웨어러블 로봇. 그것이 세상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시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때는 1965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신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은 하디맨. 110kg을 들어 올리는 데 드는 힘은 겨우 4.5kg. 착용한 사람의 근력을 무려 25배나 강화한다는 소개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하디맨은 650kg에 달하는 자체 무게 때문에 실용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One of the important issues in designing wearable devices, you have to know somebody is wearing it for long hours, so 8 hours, right? So it has to be absolutely comfortable and should not impede the motion of the person. Otherwise, they will never use it. 실용성이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웨어러블 로봇을 다시 주목한 곳은 미국 국방성이었습니다. 40여 킬로그램의 완전 군장을 하고도 거뜬하게 움직이는 강화인간이 필요한 것은 전쟁터였기 때문입니다. 군사용 웨어러블 로봇으로 강화인간을 향한 연구가 본격적인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웨어러블 로봇은 평범한 사람들에겐 별 소용없는 물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말이죠. Well, I've been working on wearable robotics since 80s. It's a long time, you know. I started working on wearable robotics for upper extremities, for arms. We always wanted to create a situation to help workers and people and augment them with machines rather than replacing machines with robotics. 카제로니 박사가 개발한 강화 로봇들은 실제 노동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고 오랜 시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20kg이) 넘는 쇳덩이를 가벼운 물건처럼 옮길 수 있다면 노동량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중량에 비해 피로는 덜 쌓여 작업자에게도 안전함을 줄 수 있습니다. This has very intelligent controller actuators are here. As you see, they're on both sides. And these are very free systems. They don't really impede you at any motion except one motion. And that's when you're bending, it provides a force to bring you back up. So when you go back down to pick up an object, the actuators get activated and they come back up.
bring you back up. 사실 큰 힘을 내려면 용량이 큰 모터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무거워지기 때문에 큰 힘을 내면서도 가볍게 움직이게 하는 구동기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액추에이터가 바로 그 핵심 기술입니다. 카제로니 박사는 실린더를 이용한 액추에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기 위해 허리를 구부릴 때 허리춤에 연결된 실린더의 끝이 자연스럽게 톱니바퀴에 고정이 됩니다. 그 순간 실린더가 줄어들면서 압력이 발생하고 그 힘은 외골격의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펼 때는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사람에게 무게가 적게 전달되는 것이죠. 용수철의 탄성과 반발력처럼 중량을 가하면 지지하고 그 반작용으로 튀어오르는 힘을 액추에이터로 구현한 것입니다. Basically, it helps you when you bend. It supports you when you bend. That's all it does. So when you're bending to lift an object or bending to work on the floor, it basically reduces the forces at L5, S1, which is really in the bottom of your spine. It minimizes by 60%. So you feel that you are picking up half of its weight, and you can test it. 숙이고 젖히는 일을 많이 해 체중의 부하가 가장 많이 걸리는 요추 5번과 천추 1번 부위에 부담을 덜 주도록 설계됐습니다. 카제로니 박사의 강화 로봇은 부위별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역시 같은 액추에이터를 사용해 오랜 시간 쪼그려 앉거나 반복적으로 앉았다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의 무릎 연골과 근육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A compliant chair. So you're not squatting on your knees. You're basically, somebody is holding you on the bottom. So if I were to cut this board, 힘을 써야 할 때 액추에이터로 외골격을 고정해 다리나 팔을 로봇에 걸쳐놓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in the kind of ceiling to chest level space. But as you raise your arm, the support gradually increases until its maximum when your arms are at 90 degrees, which is the most stress on your shoulder. And then it changes throughout the range of motion to compensate for your arm based on the ankle. 동작의 각도는 액추에이터가 얼마나 힘을 쓸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This, you know. Okay. 보다 완벽한 액추에이터를 위해 누군가는 전동 모터를 쓰고 또 누군가는 실린더를 사용합니다. 무엇이 용도에 맞고 효율적인지 웨어러블 로봇 연구진들은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로봇에 힘을 내고 움직이게 하는 액추에이터는 사람의 근육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근육은 움직임을 발생시키고 뼈와 신체 각 부위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로봇의 액추에이터는 상황에 따라 힘을 조절하는 인간의 근육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강화로봇 여성 착용자와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만 버티는 남성 도전자에게 각각 20kg의 쌀을 메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실험입니다. 강화로봇 착용자의 경우 안전 문제를 고려해 중심을 잃지 않도록 기둥에 손을 올려두게 했습니다. 하나, 둘, 맨몸으로 해도 힘든 앉았다 일어서기. 거기에 20kg의 무게가 더해졌는데 10번까지는 순조롭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성 도전자가 포기한 이후에도 여성 참가자는 계속했는데요.
20. 쌀이 20kg에 로봇이 45kg 했잖아요. 네. 힘들진 않았어요, 무게가? 그만큼의 무게까지는 안 느껴졌고요. 한 반절 정도는 느껴졌습니다. 앉았다가 허리가 쫙 펴지는 느낌, 몸을 끌어당기는 느낌이 나요. 움직임이 사람만큼 자연스럽진 않지만 확실히 힘은 로봇이 더 강한데요. 사람의 뼈와 같이 형태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외골격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골격에 부착되어 있는 이 유압 실린더가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해서 이 무게를 버티거나 움직이게 해주는 힘을 발생시켜주는 역할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의 동작 의도를 인식하는 센서가 제일 먼저 작동합니다.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개선해 필요한 힘을 액추에이터에 명령하는 제어기, 즉 작은 컴퓨터 또한 웨어러블 로봇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행 환경이라든지 장애물 뛰거나 걷거나 이런 것들 균형 잡거나 이건 다 사람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로봇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서만 움직이는 겁니다. 장재호 박사가 개발한 강화 로봇은 동작 의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발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발바닥이 완전히 착지하기 전 제어기는 동작 신호를 읽고 액추에이터에 명령을 내립니다. 외골격을 펴줌과 동시에 중립 상태로 잠궈버립니다. 사람의 다리에 무게가 실리기 전에 땅에 기둥을 세워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장재호 박사가 큰 힘을 내기 위해 사용한 액추에이터는 유압 실린더. 국내 자체 기술로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유압 실린더 안에 유압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실린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다리가 이렇게 바닥에 붙어 있을 때는 밸브를 잠구어서 힘을 버티고 있는 거고, 이렇게 다리가 떨어지게 되면 밸브가 열림으로써 요 실린더가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유압 실린더는 중장비에 주로 쓰이는 액추에이터로 큰 힘을 낼 수 있지만 작게 만드는 것이 까다로워 그동안 웨어러블 로봇에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미국 국방성이 특허를 내고 독점하고 있었던 소형 유압 실린더 기술. 굳이 어렵게 자체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해 3월에서 4월 사이 현직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강화 로봇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로봇을 착용하고 계단을 오를 때는 하기에 근력을 지원해서 편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더하면 무게가 한 40에서 50kg 정도 가까이 되는데 너무 무거워서 이제 인명구조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무게를 덜 느끼게 해야 하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깊숙한 곳까지 구조하러 들어가지 못하고 때로는 소방관들의 안전도 위험한 화재 현장. 어쩌면 강화 로봇은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봇 연구에서 파생된 기술은 이미 우리 삶 속에 녹아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뜻밖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 기계는 로봇 기술을 위해 개발한 인공근육 기술을 사용한 재활운동 기계이죠. 이처럼 로봇 기술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러분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My name is Jonathan Cowley. My occupation is I'm a VP of Sales and Client Services at a travel management company in West Hollywood. 올해 46세 조나단은 2013년 악성 종양 때문에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And that resulted in 3 surgeries, but unfortunately there was still evidence of the disease in my hand, the cancer. I said, please just amputate my hand.
because he had already explained to me that if I had gone for the option of chemotherapy and radiation, my chances of survival were slim. So the decision for the amputation was effectively to save my life, which it did.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와 태아, 그리고 개구쟁이 첫째 아들을 위해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났던 즈음 조나단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의 오른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로봇 의수. 처음 사용할 땐 어색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로봇 의수 덕분에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퇴근 후 조나단의 늦은 저녁 식사 시간. 이미 저녁밥을 먹은 딸 샬롯은 아빠의 식탁 앞을 떠나지 않습니다. 로봇 의수에 적응할 때까지 가족들도 조나단도 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One of my first memories of my hand is when I stood in the mirror and looked at my wife and said to her, "Look, I'm whole again." Can you come a bit closer to Daddy? Come on. 조나단에게 로봇 의수의 의미는 단순히 잃었던 손 하나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노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따뜻한 과학기술입니다. 조나단의 팔을 만드는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 모제스도 사실 로봇 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봇 의수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모제스가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So let's say for somebody that has a transradial loss or loss in the forearm, typically we will find a spot right here over the muscles that make your hand do this type of motion. And then we'll find another site on the other side, and those muscles typically let you do this type of motion. 살아있는 근육 신호를 찾아 전극을 붙이는 이유는 오므렸다 펼치는 기본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활발한 근전도를 찾으면 의수 안에 전극 센서를 장착합니다. 모제스의 경우 바깥쪽 전극에 신경을 집중하면 펴지고 반대쪽에 집중하면 접히게 됩니다. So then when I want to hold on to a bottle, I'll do close and I'll stop. Then I can go close, some more, close, and then open. I'll drop it. 소나귀의 힘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전극의 위치는 뇌의 신호를 가장 잘 받는 지점으로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전달돼 로봇 의수 안에 장착된 작은 제어기로 신호가 흐릅니다. 이때 제어기는 모터를 가동해 손을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죠. 오므렸다 폈다 하는 동작만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충분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의 연구팀은 24가지의 일상적인 동작들을 아예 로봇 의수 안에 프로그램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조종이 가능하도록 그 프로그램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He customized this grip For the camera. for the camera. 모제스의 취미는 사진 찍기. 또 개인적으로 추가하고 싶은 동작들도 개인별 맞춤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And having a tool that looks so much like my real hand actually has helped me psychologically as well go back to not feeling disabled in any way.
웨어러블 로봇은 사람의 신체 기능뿐만 아니라 정서까지 강화시키고 있는데요. 사람과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에는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넘어지기로도 하면 심각한 안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So we're going to be using these legs for the new body. We go to Korea in a few weeks. People are like, I think I've seen. 큰 것 같아요. 걸을 때 국내 연구진이 개발 중인 로봇 의족의 임상 테스트 현장. 배터리랑 이런 거. 재활이나 치료 목적의 웨어러블 로봇은 파일럿, 즉 임상 테스터가 무척 중요합니다. 인도의 보도블럭이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깔렸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걸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발 계속 부딪히고 넘어질 뻔도 여러 번 했었고요. 2015년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이후 사용했던 의족은 발목부터 무릎까지 고정된 일체형. 이렇게 발목 고정형을 신다 보니 계속해서 허리하고 다리 뒤 엉덩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하중이 많이 실려서 계속해서 고통을 많이 이렇게 호소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지금도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진통제를 아직까지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있고요. 보통 보행을 할 때 발목이 꺾이고 인대와 근육은 쿠션 역할을 해서 발에 걸리는 무게를 흡수하고 분산시키는데요. 이때 장근, 대둔근, 요추근, 대퇴직근 4개의 근육이 골고루 쓰여집니다. 발목이 고정된 의족으로 걸을 땐 좌우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분이 절단된 환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발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부자연스러운 동작이 나타납니다. 발꿈치부터 발바닥에 그냥 바로 닿게 되고 그 다음에 발바로 발끝으로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무릎이 올라오면서 팔을 들 수밖에 없고 몸이 기우뚱하게 될 수밖에 없죠. 발목 고정형 의족을 착용했을 때 근육 사용량입니다. 의족을 착용한 쪽 근육이 더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발목이 굉장히 작은 시스템인데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큰 힘을 내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이 그 로봇 의족을 착용했을 때 이질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작은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에서 큰 힘을 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기능적으로 구현하는 데 가장 큰 노력을 들였습니다. 로봇 의족이 일단 발바닥이 닿았을 때 뒤꿈치부터 닿고 바닥이 닿고 앞꿈치가 닿는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상태에 맞게 계산된 힘으로 이 발목 그 기능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보다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봇 의족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까요? 장근을 제외하고는 좌우 균형이 비슷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로봇 의족은 해외에서 상용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국내 기술은 어떤 차별화 전략이 있을까요? 외국 제품 같은 경우에는 등을 들어주는 역할만 하는 게 1.4kg이고요. 이제 땅을 차주는 것까지 해주는 게 1.8kg이에요. 외국 제품이. 저희는 이제 땅을 차주면서도 1.4kg으로 가장 가벼운 무게로 만들었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가볍고 출력이 높은 발목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 기술로 작은 모터를 개발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연구 개발 단계부터 운동 역학과 제어, 설계팀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통하고 하는지 그때 보통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계의 경우에도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이것을 평가하는데 잘못됐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의족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람이 사용하고 그리고 사람의 걸음걸이를 모사해야 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인체의 움직임을 획득하고 그 움직임이 모사될 수 있도록 계속 인체 운동과 같이
기계 역학을 접목했던 것이죠. 지난해 10월부터 8번의 임상 테스트에 참여한 파일럿 김석훈 씨는 로봇 의족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냥 좀 걸어 다닐 수 있게 마음껏. 그래서 다시 한번 뛰고 싶습니다. 뛰게 해주십시오. 인간 고유의 신체 활동인 직립보행. 척수가 손상돼 하지마비가 된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꿈이었습니다. 국립재활원에서 재활보조 로봇을 연구하는 송준영 씨는 12년 전 낙상사고로 척수 손상이 됐습니다. 재활 로봇을 연구하는 이유는 그 누구보다 장애인의 불편함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게 있다는데요. 알 수 없는 통증이 계속 와서 그게 힘들고, 또 이게 원인이 거의 보면은 약간 혈액순환 같아요. 혈액이 여기 발끝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니까 발이 또 많이 붓기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송준영 연구원에게 새로운 기회가 왔습니다. 국내에 처음 들여온 보행보조 웨어러블 로봇입니다. 하지마비된 사람을 걷도록 도와주는 상용화된 로봇인데요. 국립재활원에서는 최신 로봇들을 들여와 환자에게 적용하기 전에 임상 테스트를 합니다. 송준영 연구원이 종종 파일럿 역할을 먼저 해봅니다. 잠깐 움직이는데도 굳어졌던 근육들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목발은 중심을 잡고 안전한 보행을 위한 보조 장치입니다. 다시 앞으로 조금 더 가요. 사실 로봇을 착용한 후 첫 발을 떼기까지 한참 동안 준비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다리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그 느낌들을 사실은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운동을 안 한 상황에서 운동을 갑자기 하다 보면 다리의 강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다리 강직들을 사실은 좀 조절해서 운동으로 풀어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의 몸의 위치 감각을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요. 드디어 첫 발을 뗐습니다. 사고 이후 12년 만입니다. 혹시라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것을 대비해 물리치료사가 보조하고 있지만 송준영 씨의 소감은 어떨까요? 제가 힘줘서 다리를 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로봇이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걷는다는 느낌을 많이 못 받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은 많은 도움은 되겠죠. 일상생활에 있어서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송준영 연구원의 소감은 몹시 조심스럽습니다. 생소한 탓일까요? 좀 더 익숙해지면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더 오랫동안 테스트를 했던 경우는 어떤지 스티브를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5년째 웨어러블 로봇의 파일럿 생활을 하고 있는 스티브. 휠체어 생활을 한 지는 13년째입니다. 집안엔 그가 움직이기 편하게 낮게 배치되어 식사 준비하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자친구 애슐리를 위해 요리를 준비한 스티브. 애슐리 역시 척수 손상으로 하지가 마비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많이 안정됐지만 사고 당시엔 몹시 혼란스러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밝고 명랑했던 17살의 스티브는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만능 제주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격렬한 묘기 자전거를 타다 그만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스티브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It definitely took me down a whole nother level of my confidence and who I would become or who I was supposed to become or what I was going to be doing anymore in my life. 가족들은 스티브를 회복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Around the world, actually, we went to numerous places around America looking for the best rehab facilities that were available. I actually ended up going to China in 2006 to try the stem cell surgery and try stem cell rehabilitation. And after that whole experience, I got much discouraged. 사고 이후 몇 년간 무기력했던 스티브. 2012년 UC 버클리 대학교의 웨어러블 로봇 연구팀으로부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Not having exoskeleton technology at that time, really, I didn't really see much route in terms of rehabilitation that there was aids for me to use, and that actually also discouraged me. 항상 희망을 가지고 도전했다가 실망을 거듭했던 스티브는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과연 일어설 수 있을까?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 연구진들. It almost shocked me to the point where the reality of being able to walk unimpeded and not having to stressfully walk with my body, that was a huge light all of a sudden. A great large picture opened up to me, realizing that possibility of keeping my body healthy longer and longer and longer through this journey of being paralyzed is actually something feasible now. 사고 이후 8년 만에 걷기 시작한 스티브. 어렵게 한 발 한 발 내디뎌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부모님이었습니다. I was able to stand up, not have the wheelchair, and hug both of my parents at the same time, and that took a whole different mentality that I didn't even think would be, because it wasn't about walking anymore. It wasn't really about walking. Now we can touch you, we can get close to you, we can hug you, we can do whatever we want. Now, the fact that I have an exoskeleton. Morning, Robert. 첫 테스트 이후 보행용 웨어러블 로봇의 파일럿으로 참여한 지 5년. Your leg. 스티브는 불편한 점을 찾거나 더 좋은 아이디어를 꾸준히 제공해왔습니다. 매일 출근하자마자 들르는 곳은 담당 연구팀. Hey guys. Hey, so I was actually wondering if I could maybe get some tuning on this device today. Okay. Oh, it's so different standing up with people around me. Yeah. Yeah, so I was wondering if I could maybe get my step length a little bit longer. All right. Because see, it's a little short. It's a little short, and we can maybe improve a little bit. 보폭이나 속도를 바꿔야 할 땐 반드시 연구원이나 의료진이 해야 합니다. 안전 문제 때문이죠. So it was 22 to 20, 25. Cool. I think it's a simulation. Okay. Let's go. Let me get behind you too. That 4 point is kind of weird.
Maybe change it a tiny bit more, just a tiny bit more. Perfect height. 연구원들은 미세한 변동에도 스티브의 실제 보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Super comfortable. So much to the point I'm like, why haven't I started doing this yet? 비장애인이 걷고 테스트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사용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Testing that a little while ago. It's like, be careful with designing tight fits. Yeah, because assembly, well, it's not daunting, but it's assembly. Yeah, assembly is daunting back there, but a lot of stress right there. There's also play. 로봇 파일럿으로 참여하면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자신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을 위해 좁은 길도 큰 도로도 마다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저 로봇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스티브에게 웃음을 되찾아준 사람, 바로 이 연구팀의 수장인 카제로니 교수입니다. 그에겐 남다른 철학이 있습니다. We want to use machines to help people to have a better quality of life. You know, that's important to us when people have mobility disorders. You know, they're sitting someplace for a long time. But if you bring machines to help them to walk, to be independent, to go to work, to get on the bus, to work like in a kitchen, to work next to the machines, then they would have a better quality of life. 2011년 5월, 카제로니 교수에게 잊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 오스틴입니다. But we put the goal higher. The goal was to walk during graduation to get his degree. 오스틴은 하지마비용 보행 로봇의 초기 모델을 연구할 때 참가했던 파일럿이었습니다. 그의 졸업식에 직접 걸을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카제로니 교수. Little things change people's lives, you know, and he motivated all of us that we go forward. 이 외골격 안에 오스틴의 눈물과 스티브의 땀이 스며들어 진화하고 있습니다. 카제로니 박사는 웨어러블 로봇이 보통의 일상을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어서고 걷고 달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 웨어러블 로봇 기술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연구진들은 지금 연구 개발에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용화를 눈앞에 둔 우리나라의 한 로봇 연구실. 척수 손상 하지마비 환자를 도대체 어떻게 걷게 하는 걸까요? 보폭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무릎이 몇 도가 올라가야 되고 몇 도가 접혀야 되고 허리 관절이 몇 도가 올라가야 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걷기를 시작하는 건데 보행 패턴을 분석을 해서 알아내고 그 각도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모터로 제어를 하는 거죠. 그 동작이 나올 수 있도록요. 먼저 출발 신호를 감지한 제어기는 입력된 보행 패턴에 따라 액추에이터에 명령을 줍니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발을 내딛기 전 외골격은 중립 상태로 잠겨진 상태. 걸음을 시작하면 지탱하는 다리는 마치 기둥처럼 땅에 닿아 사람을 지탱하며 걸음을 반복하는 것이죠. 부품이나 디자인의 차이가 있지만 웨어러블 로봇이 걷는 원리나 기술력은 대부분 같습니다. 다만 상용화의 기준을 통과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연구 개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갖다가 다시 상용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준화, 그다음에 인증,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어디에 응용할 건가, 또는 어떻게 트레이닝할 건가, 서비스할 건가 하는 것들을 전 주기적으로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면 그래도 개선은 많이
웨어러블 로봇은 기술력만으로 상용화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결합돼 함께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부분들은 이게 손가락 낄 수 있거든. 아예 커서 손가락이 껴서. 국립재활원이 기존의 기술 중심의 연구 결과와 임상 연구의 연계를 위해 중개 연구를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키에 따라도 좀 다를 수 있죠. 헤비스 높이가. 그렇죠. 그러면 약간 올렸다 내렸다 해서 단계 한 3단계 정도만 넣어줘도 재활 로봇의 부분에서는 동물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환자에게 직접 해줄 수밖에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은 저희가 더 고려가 되고 어렵게 저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잘 로봇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으면 그냥 연구실에 걸려져 있는 그냥 제품 밖에는 되지 않겠죠.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뒤늦은 출발이지만 국내 연구진들은 한 발 한 발 웨어러블 로봇 경쟁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됐거나 상용화된 웨어러블 로봇들을 보셨는데요. 왜 SF 영화에서 보는 아이언맨 혹은 로보캅 같은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일까요? 웅장하고 멋진 수트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수트를 맞춰서 기능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웨어러블 로봇의 진정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과학기술, 더 나아가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웨어러블 로봇의 발전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Maybe in the future I'll have a better body. I'd like to live for as long as I can. Be able to live so long we won't have to be cryogenically frozen. So I don't really understand why everybody doesn't choose this one.